이번 주 C레벨 라운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꼽은 첫 번째 인물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입니다. 최 회장이 올가을 포항 지역을 핥히고 간 태풍 흰남노에 단단히 발목 잡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 때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로 북상할 당시 골프장과 미술관에 다녀와 국회의원들로부터 큰 질타를 받았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포항제철소가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천이 범람하면서 포항제철소의 전력 설비가 침수됐고요. 정전 피해까지 입으면서 설비 가동이 중단돼 공장 전체가 멈췄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 민관합동조사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요. 태풍 흰남노 피해로 포스코의 매출 손실이 2조 400억 원가량, 또 포스코 납품 기업은 2,50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걸로 추정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완전 정상화도 내년 1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이 철강업의 위상을 감안할 때 태풍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고요. 또 이번 사태에 대한 경영진의 공식 입장 발표가 없어 사후 대응 측면에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예보가 잇따랐지만 사전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후 대처도 미흡했다고 못 박은 셈입니다. 최정우 회장 입장에서 보면 재해 대응에 실패했다는 꼬리표가 단단히 붙은 모양새입니다. 앞서 포스코 사내 성폭행 사건 침묵에 이어 이번 흰남노 부실 대응 논란으로 리더십에 재차 흠집이 났다는 평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연말 그룹 정기 인사를 앞둔 시점에 이 달갑지 않은 이슈로 도마에 오르면서 그룹 수장 자질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공개 정보 이용 자사주 매입 의혹과 이 사내 하청 불법 파견 문제, 관용차 사적 유용 등의 논란도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최 회장의 그룹 내 입지는 공고합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악재가 이어지면서 최 회장을 바라보는 내부와 외부 시선 사이의 온도차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꼽은 두 번째 인물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입니다. 무려 1조 6천억 원어치의 환매 중단을 불러온 라인펀드 사태. 우리은행은 이 펀드를 3,60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이는 당시 판매사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9일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투자자에게 부실한 상품을 팔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중징계 결정으로 손 회장의 연임 가도에 또 한 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해외 금리연계 파생 결합펀드 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금융감독원에 잇따라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지 석 달 만인데요. 중징계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강경한 경고성 발언입니다. 중징계 결정 이후 손 회장을 겨냥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임 반대 권고나 다름없는 발언을 내놨고요. 또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직접 불러 이 도덕성을 갖춘 경영진 선임이 이사회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CEO를 선임하라는 주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 수장의 이례적인 이 메시지에 금융권에선 신관치 인사가 시작됐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손 회장의 징계 불복 소송과 이 연임 도전에 사실상 경고를 보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연내 회장 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이 본격적인 연임 작업에 돌입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당장 이달 말 이사회를 앞두고 손 회장 거취와 관련해 극도의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연임에 다시 도전해 볼 수도 있지만 현명한 판단을 주문한 금감원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금감원 조사 이후 경영진 사임으로 이어진 이 BNK금융처럼 우리금융도 외풍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손 회장이 거센 외풍을 이겨내고 과연 세 번째 연임 도전에 나설 수 있을까요? 이번 주 C레벨 라운지는 여기까지입니다.